전 세계적인 문제 중에 환경 문제를 빼어놓을 수 없죠.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공해 물질 중 이산화탄소, 이 녀석에 대한 전기화학적 처리 반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자가 반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응은 산화환원 무엇입니까? 네, 환원 반응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그렇게 이제 환원 반응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여기 보시면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m도 있고 그 다음에 x도 있습니다. n도 있네요. 문제에서는 x와 y에 대한 제한 조건을 주었습니다. 0을 포함한 정수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m과 n을 최대한 변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이 산소와 수소 각각에 대한 질량 보존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반응 전에 2개가 있네요. 그것이 반응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도 산소가 있고 여기에도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와 관련된 질량 보존은 이 수식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 n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수소도 마찬가지인데 수소는 반응물 상태에서 몇 개가 관찰되느냐? m개가 있죠. 그리고 생성물에서는 수소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얘네들을 고려해서 수소의 질량 보존을 고려하면 이 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만들어낸 n이라는 변수를 여기에다가 이압하고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이 m을 또다시 x와 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4개였는데 m과 n을 이렇게 x, y로 표현하였어요. 자, 그러면 이 mn을 다시 본식에 집어넣고 x, y로만 표현되는 전체 반응식으로 다시 재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이 x와 y를 어떻게 조절을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타날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x가 됐건 y가 됐건 0을 포함한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y의 경우 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0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요. 자, 그럼 y가 0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0, 0, 0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CO2 더하기 이렇게 x 플러스 4, 그 다음 CHX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뭘 결정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x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이 x를 어떻게 하면 결정할 수가 있을까요? 뭐가 됐건 간에 만들어진 생성물은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할까요? 불안정해야 될까요? 당연히 화학적으로 안정하니까 생성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화합물의 안정성 중에 가장 편리한 그 논리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옥텐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H2O, 옥텐룰을 만족하는 구조입니까? 네, 맞죠. 그럼 여기에 있는 CH2도 뭐를 당연히 만족해야 한다? 바로 옥텐룰을 잘 만족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생성물이 어떤 경우 옥텐룰을 만족할 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이 x가 0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0이다. 이 자리에다가 다시 0, 0, 0 넣어보세요. 그럼 반응식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짜자자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오, 그럼 이때 생성물은 바로 뭐가 됩니까?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 탄소의 원소 상태로 만들어 두었네요. 그러면 탄소가 원소 상태로도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나요? 예, 우리 지구에서는 탄소가 원소 상태로 아주 안정하게 매우 다양한 동소체들로 존재를 하죠. 그러면 동소체라는 말의 뜻 아십니까? 바로 원소성 물질 중에 서로 결합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동소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역시나 원소인 탄소 역시 동소체가 실제로는 억수로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다 기억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데 이 동소체가 사실은 탄소의 경우 공교육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누구하고 누구 나옵니까? 바로 흑연과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탄소 원소의 동소체 정말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 이 두 가지는 입시 과정에서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흑연이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연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C라고 쓴 게 탄소 원자입니다. 이 탄소 원자가 서로 다른 탄소 원자 나머지 3개랑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는 탄소가 나머지 하나, 둘, 3개랑 화학 결합을 이룹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탄소 역시 그 옆 탄소들도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탄소 나머지 3개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 탄소, 요 탄소, 요 탄소.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하지 않았지만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이 안에서 정확한 뭘 이루게 되냐면 정육각형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는 몇 도일까요? 방금 정육각형이라고 했죠? 그럼 이 각도는 정확한 120도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120도는 여기뿐 아니라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탄소, 이 꼭지점에 있는 모든 탄소들 전부 다 주변 결합각이 12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육각형을 이루는 정육각 평면이 이런 식으로 융합되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XY 평면을 영원히 아주 무한히 확장해서 하나의 거대한 평면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무한 평면 구조를 다 그릴 수가 없이 정육각형 세 개가 융합된 세 개만 그렸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해서 XY 평면의 이 정육각 평면이 굉장히 양옆으로 넓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정육각 평면이 융합이 되어 XY 평면의 무한 평면을 이루는 구조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파이트는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평면 구조가 우선 무한정하게 나타나고 그 그래핀이라는 하나의 평면이 그 다음 그래핀 평면과 켜켜이 쌓여 있는 구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탄소마다 나머지 세 개의 탄소랑 결합을 한다고 했죠. 여기뿐 아니라 여기도. 그러면 이때 이 탄소는 혼성 오비탈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sp2 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p2 혼성이면 이 XY 평면 위아래로 어떤 오비탈이 하나가 남죠? 바로 pz 오비탈이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sp2 혼성을 하면서 나머지 탄소 3개랑 결합을 하고 있고 그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EPZ 오비탈이 Z축 방향으로 퍼져 있는데 그러한 거대한 평면 분자인 그래핀이 또 다른 그래핀 평면이랑 이런 식으로다가 뭐가 나타나느냐? 분산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핀 평면과 그 다음 그래핀 평면이 PZ 오비탈이 오버랩이 되는 분산력이 나타나서 켜켜이 쌓여있는 구조가 바로 흑연 그래파이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평면 배열하고 옆 평면 배열이 약간 뒤틀려 있죠. 요 탄소의 PZ 오비탈로 요 탄소의 PZ 오비탈이 직접 만나려면 약간 이게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구조가 바로 이 평면 아래쪽에 또 그래핀 평면이 나타나고 요 그래핀 평면 구조가 또 위쪽에 나타나서 이게 계속 켜켜이 쌓여 있는 채로 분산력으로 연결된 게 바로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탄소의 동소체 구조입니다. 탄소의 또 다른 유명한 동소체 바로 다이아몬드죠. 자, 지금 여기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눈여겨보실 건 뭐냐면 제가 색깔을 다양하게 썼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파란색도 있는데 의미는 뭐냐면 바로 같은 색깔끼리 평행하게 그리려고 해놓은 겁니다. 뭐냐면 흰색 선분끼리 평행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선분, 빨간색 선분, 그 다음에 파란색 선분까지 다 평행합니다. 그러면 그게 뭔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세부적 부분을 하나 살펴볼 텐데 바로 여기. 그럼 여기를 보시면은 흰색 선분, 빨간색 선분, 노란색 선분, 파란색 선분이 계속 붙어서 반복되어 무한히 확장되어 있는 3차원 구조인데 이 부분만을 따로 떼서 확대해 그린 게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 모든 꼭지점들 있죠? 이 모든 꼭지점들에 실제로는 다 탄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애를 중심으로 탄소랑 결합하고 있는 것을 따로 떼가지고 확장해 그린 것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그럼 이때 이 탄소를 중심으로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 그 보조선이 무엇을 형성하게 되느냐? 기하학적으로 정사면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 탄소를 중심으로 이게 정사면체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결합각이 몇 도가 될까요? 바로 그 유명한 109.5도가 됩니다. 109.5도를 이룬다니 여기 있는 탄소 혼성 오비탈은 뭐겠어요? 바로 그 유명한 sp3 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sp3 혼성, sp3 모든 탄소가 sp3 혼성을 하고 탄소마다 결합각이 109.5도가 되면서
3차원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 확장이 되는 이런 식의 동소체 구조. 요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탄소의 동소체는 구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억수로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알 수도 없고요. 그 중에 공교육 과정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래파이트하고 다이아몬드 이 두 구조는 꼭 잘 기억했다가 입시 과정에서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뭐가 됐건 간에 최종 생성물은 뭐를 만족해야 합니까? 옥텐 룰을 만족해야 되죠. 왜? 그래야 안정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되는데 수소의 개수를 결정해서 이 녀석을 옥텟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면 X가 사실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4밖에 없죠.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탄소가 하나인데 옥텟을 만족하는 것은 오직 수소가 4개가 있는 메테인의 경우의 수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메테인이 최종 생성물이 될 수 있습니다. 메테인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 메테인의 루이스 구조, 기하 구조를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정사면체 기하 구조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때 각도는 몇 도죠? 바로 그 유명한 109.5도 되겠습니다. 정사면체 109.5도 어디서 얘기했던 거죠? 바로 아까 탄소의 유명한 동소체 구조였던 다이아몬드 구조 있죠? 그 구조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다이아몬드에서는 탄소를 중심으로 주변에 또 탄소가 있는 거고 지금 이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 주변에 수소가 있다는 차이뿐이지 탄소를 중심으로 한 기하 구조와 요 결합각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역시 혼성 구조가 아까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sp3 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